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왜 21세기 로마 제국이라 불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과거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는데요. 로마 제국의 전신이 된 로마 왕국과 로마 공화국 시기까지 포함하면 무려 2206년 동안 생존한 국가였습니다. 유럽 문명의 기초를 닦았고 중동 문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현대까지도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죠. 로마 제국은 최전성기 이후의 중흥기만 총 4번이라고 여겨지는 장수국가의 상징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각지에 퍼지며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로마에서 사용되던 라틴어는 로망스어로 분화되며 유럽 거의 대부분의 권역에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이 국교로 채택한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 등으로 나누어지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현재 세계 제1의 종교 지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죠. 또한 로마의 체계적인 법률은 후대에까지 널리 이어지며 나폴레옹 법전, 미국 헌법 등에 계승되었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입 아프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과거 로마가 위대한 제국이었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죠. 반면 미국은 과거가 아닌 현재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서 20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군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초강대국입니다. 그럼 현재의 초강대국 미국은 왜 2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 불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선 로마 제국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세력들 중에서는 로마 제국을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의회, 백악관, 박물관 같은 건물들이 모두 로마 양식으로 되어 있죠.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와 함께 미국의 상징으로 불리는 미국의 국장, 그레이트 C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흰머리 수리가 올리브 나뭇가지와 화살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로마 제국의 깃발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두 국가 모두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고 미국 국장의 흰머리 수리가 쥐고 있는 올리브는 지중해 문명을 상징하는 열매죠.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로마의 표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92년에 발행된 미국 동전 타임을 보면 이게 로마 동전인지 미국 동전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비슷한 모습이죠. 동전 속 인물은 월계관을 쓰고 있는데 월계관은 월계수나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모자, 머리띠로 로마 제국에서 왕관으로 쓰였습니다. 이번에는 1달러 지폐의 뒷면을 볼까요? 미국은 라틴어 문화권도 아니면서 1달러 뒤에 많은 라틴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신세계의 새로운 질서라는 뜻, 이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그는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다라는 뜻, 이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다스로부터 나온 하나라는 뜻입니다. 1달러의 뒷면에 적혀있는 라틴어대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있던 패권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되죠. 미국은 그 이후 현재까지 번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로마 제국의 모습을 동경하고 있고 로마 제국을 자신들의 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를 통합했던 것처럼 미국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합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미국과 로마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미국이 로마인들의 직접적인 후계자라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민족과 역사로 묶인 국가가 아니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의 이상인 로마 공화정을 미국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 역사 모두 로마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 미국의 로마에서 따온 지명이 많은 것도 그 이유죠.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모습만으로 미국을 2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데요. 사실 미국만 로마 제국을 동경한 것이 아니라 서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 제국을 동경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즉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역시 로마 제국을 자기의 뿌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미국이 2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 불리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마와 미국 모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두 나라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로마군은 근접전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었던 검 글라디우스, 원거리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던 창 필름, 로마군의 방탄복이 되어주었던 로리카 등 당시 최고 수준의 무기를 활용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로마는 군사 전술 역시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테투도, 거북이 진영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적의 원거리 공격을 방어해주는 테투도 또는 거북 진영은 포위 공격 중에 로마 군단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방패벽 진영이었습니다. 이런 군사 전술의 발전 역시 로마 제국이 주변 야만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죠.
미국 역시 로마 군단과 마찬가지로 군사 기술이 최고 수준으로 발달해 있고 군사 조직도 체계적이기로 유명한데요.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중동 지역 등 어디서나 미군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국방비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고 해서 천조국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 모두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수 140만 명, 육군 전력으로는 전차 6,100대, 장갑차 4만 대, 자주포 1,500대, 견인포 1,340대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 전력으로는 함대 777대, 항공모함 15대, 헬리콥터 모함 함대 20대를 보유 중입니다. 육해 공중 특히 공군 전력은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공기 13,233대, 전투유격기 1,956대, 공격기 761대, 수송기 945대, 훈련기 2,765대, 특임기 749대, 공중급유기 625대, 헬리콥터 5,436대로 압도적인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량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무기의 기술력도 최고 수준이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주변 세계들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국 군대만으로도 강력한데 항상 동맹국이라고 그 근처 나라나 부족을 끌어들여서 함께 싸우는 점, 방어선을 설정해 세계 곳곳에 군단 기지를 박아두는 것도 쏙 빼닮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까지도 닮아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2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는 군사력, 경제력, 인프라와 같은 하드파워가 아닌 문화의 힘, 즉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의식의 흐름과 가치관을 바꾸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드 파워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만 로마 제국,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너무나도 엄청나기도 하고 이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처럼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기에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은 라틴어와 종교라는 무기로 주변 국가들을 로마화시켰는데요. 로마의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인은 게르만인에게는 체력과 활력에서 뒤진다. 로마인은 히스파니아인에게는 머릿수에서 밀린다. 로마인은 에트루리아인에게는 대장장이 기술에서 뒤처진다. 로마인은 그리스인에게는 학예 능력 면에서 당해낼 수 없다. 그렇다면 로마인은 어떤 점에서 이들보다 뛰어날까? 바로 종교적 경건함이다. 로마인의 종교적 성실성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민성을 낳았고 그 정신이 로마를 하나로 뭉치게 해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로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에서 지도자가 되는 기준은 폐쇄적인 혈연보다 실력주의가 우선이었는데요. 왕정일 때도 왕위를 세습이 아닌 선출로 뽑았고 매년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화정은 당연히 실력주의 원칙이었습니다. 재정으로 변모한 후에는 혈연에 따라 후계자를 삼는 방식이 도입됐지만 이런 경우에도 로마 황제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정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했죠. 실제로 로마 제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 천재로 평가되는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삼았는데요. 옥타비아누스는 나이도 어리고 기반도 약했지만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군사, 행정 부문에서 실력을 보여준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입양해 재위를 물려줬는데요.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을 충실히 계승해 로마 제국의 토대를 굳혔습니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황제 모두 실력 있는 사람에게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만들어준 것이죠. 실력주의 전통이 있는 로마에서 황제의 후계자는 반드시 그 역량과 자격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피정복민에게도 로마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주고 포용했는데요. 그래서 로마에 정복당한 사람들도 로마 사회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었고 본인이 가진 능력을 로마를 위해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세계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로마 제국 말 이민족에 대한 증오가 로마 사회에 퍼지면서 이민족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닌 탄압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탄압받던 이민족들에 의해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성장과 유지의 비결이었던 개방성과 포용성이 사라지자 로마 제국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미국 역시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영어는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버려 필수로 배워야 할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식 비즈니스 관행을 여러 나라들이 따라하고 있고 미국의 음악과 할리우드 영화는 모든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의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이 고도로 발달시킨 과학기술은 많은 나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역시 미국의 과학기술이 기반이니까요.
정치 제도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는 등 전 세계에 비슷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이민자의 나라답게 로마의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이어받아 열린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나라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혁신 역량을 높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금융을 선도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2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유지하며 계속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처럼 포용력과 개방성을 잃어 멸망에 이르게 될까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